429 LA 폭동키의 한인 리커샵에 새로운 상징물이 설치됐습니다.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간 화합을 상징하는 미소 벽화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문학에도 429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시와 콘서트 등 예술로 인종 간의 화합을 그려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대폭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14%나 폭락했습니다. 내년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가 확정된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임명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세계 한상은 물론 주류 사회에도 남가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알리는 국제적 대회로 치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제약사 모더나와 파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6월로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4.29 LA 폭동이 발생한 지 꼭 30주년 되는 금요일입니다. 4.29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LA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LA 폭동 진앙지인 사우스 LA 지역에 위치한 한 리커스토어 건물 외벽에는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간 화합을 상징하는 벽화가 설치됐습니다. 이번 벽화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돼 1년 만에 베일을 벗으며 커뮤니티에 공개됐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화 속에 있는 한인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한 흑인 남성. 세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4.29 LA 폭동이 발생한 진원지에 설치된 벽화입니다. 벽화는 4.29 폭동 당시 피해를 본 한인 리커스토어 건물 외벽에 그려졌습니다. 한인 2세가 그린 벽화 속에는 리커업주 부부와 흑인 직원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화나고 그랬지만은 그런 감정보다는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일하시고 이제 식구들 때문에 희생하시고 같이 30년 동안 리킥하고 이제 일하신 거예요. 나뭇잎과 뿌리 그림은 한흑이 화합해 성장해 나가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주최로 설치된 이 벽화는 한흑 간의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돌아보면 항상 폭동을 생각하는 이미지는 불과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미래 차세대 그리고 우리 다양한 커뮤니티가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살아가자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 $20,000를 지원했습니다. If second generation doesn't learn and understand that, we all are subject to make the same mistakes and not improve as a society. 벽화 제막식에 참석한 한인계 흑인 혼혈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도 한흑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The Black and Korean community can and should get along. We have so much in common, and now's the time for us to not be divided, but to seek to know each other,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show strength and unity together. 오늘 베일을 벗은 벽화는 과거의 아픔과 한흑의 우정의 화려한 색상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문학에도 4.29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시와 콘서트 등 예술로 인종 간의 화합을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김윤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윌셔길에 위치한 잔디광장에서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함께한 4.29 평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랩부터 팝, 그리고 R&B까지 다양한 음악으로 화합과 교류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So it's a real lesson in how we can prevent something like this from happening again. I expect to elevate this as an issue so people don't forget the issues in Los Angeles, the issues of inequity and past grievances bubble up from time to time, so they need to be constantly addressed.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4.29 폭동을 겪어보지 못한 한인 2, 3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That's right, it was 30 years ago, so there are people who weren't even born then who are here today. And they've come together because we recognize that in a city as diverse as Los Angeles, we still have many challenges. 인종을 떠나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의미의 설치 작품입니다. 한인과 흑인의 피부색을 나타낸 도자기도 눈길을 끕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과 흑인 작가 18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4.29 폭동을 표현했습니다.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자세를 좀 더 앞으로도 바로 잡아가면서 좋은 결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갭이 없이 서로들 인종 간의 갭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갭이 없이 전시회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4.29 폭동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찍었던 필름 사진과 오늘날의 LA를 담았습니다.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없게 하자 이런 취지로 4.29 당시의 사진들 한 50점 정도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LA 그런 4.29 관련 행사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11시 4.29 폭동의 첫 방화 피해 업소 자리에서 한흑화학 폭동 재발 방지 행사가 열립니다. 방화가 처음 시작된 곳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취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스닥은 4월 한 달간 13.3%가량 하락하면서 14년 만에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대형 기술주들의 추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무려 4.17% 폭락해 12,22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7년 만에 첫 분기 손실을 발표한 아마존의 주가는 14%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마존은 2006년 이후 최대 폭인 14% 정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애플과 인텔의 주가도 각각 3%와 7%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4% 이상 하락했고 알파벳과 엔비디아는 각각 3%와 6% 이상 밀렸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달 13% 넘게 급락했고 2008년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만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77% 내렸고 S&P 500 지수는 3.63% 하락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주요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1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최근 미국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불안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가 확정된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오늘 대회 준비에 본격 시작을 알리는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한상은 물론 주류 사회에도 남가주 한인사회 위상을 알리는 국제적 대회로 치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한상은 물론 주류 사회의 한인 사회 위상을 높이는 국제적인 대회로 치러내겠다. 내년 10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첫 해외 개최가 확정된 제21차 세계 한상 대회. 오늘 대회 준비 본격 시작을 알리는 본부장 임명과 양해각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주류기업, 미국 진출 한국기업, 그리고 한상기업, 그리고 한국 내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한상대회를 글로벌화하고 재해동포재단은 내년 대회가 미주 한인 사회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한인 사회를 인프라로 한인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서부터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칠 수 있는 역량이 됐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민족 그 이민 역사상 굉장히 히스토릭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도 내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주 지역 모든 상공회의소가 다 같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저희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78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의 힘과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한상이라는 이 청년을 아주 비옥한 오렌지 카운티라는 운전 옥토에다가 심어서 한상대회가 개최돼 애너하임은 물론 오렌지 카운티 여러 지역 정치인들도 직접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슈퍼 이벤트로 기대되는 내년 세계 한상대회는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헌팅턴 비치 해변가에서 2살 배기 여자아이가 코요테한테 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은 어젯밤 9시 45분쯤 여자아이가 코요테한테 물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해변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코요테가 다가와 여자아이의 얼굴 부위를 물은 겁니다. 경찰은 가주 야생동물국과 현장에 출동해 인근에 있던 코요테 2마리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몇 주간 코요테 출몰이 잦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영훈 기자입니다. 빠르면 오는 6월에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어린이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논의할 외부 자문위원회 회의를 6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잡힌 회의 일정은 6월 8일과 21일, 그리고 22일입니다. FDA는 그동안 외부 자문위원회가 백신을 승인할 것을 권고하면 의견을 수용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미국 내 5살 미만 어린이는 1,8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이 연령대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최근 5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2회 접종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저는 6월쯤 3회 접종을 정규접종법으로 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DA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6월로 예정하면서 모더나와 화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카운티의 코로나 주요 수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명대를 보였습니다. 바바라 파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30% 정도 확산세가 더 빠른 하위 변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뉴욕 확진자 중 58%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 변이인데 이 보건국은 수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도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건국장은 마스크 의무 지침이 대부분 해제됐지만 대중교통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이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천연가스 일부를 유럽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LNG 운반선 5대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백악관은 330억 달러, 우리 돈 4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LNG,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other nations like Korea, Japan, Qatar, and others to support our effort to help European allies threatened by Russia with gas blackmail and their energy needs in other ways.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확보한 천연가스 일부를 유럽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장기 계약을 맺고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LNG선 5척 분량을 유럽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난 만큼 국내 에너지 수급과 가격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당 최대 26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실을 수 있는데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 LNG 화력 발전의 열흘치에 해당합니다. 당초 미국 요청에 우리 정부는 국내 수급 사정을 들어 LNG 지원은 어렵다고 했지만 일본이 내수용 LNG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에 있는 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용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장선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트위터에 부차 학살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제64 기계화 여단 소속 학살자 1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이들의 얼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들 군인들은 민간인을 인질로 잡은 후 구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정보를 빼내려 했고 개인 소지품을 약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도 성명을 내고 피의자들은 지명수배될 것이라며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전쟁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prevent and end this war. And this is a source of great disappointment, frustration and anger. 회담이 끝난 직후 러시아는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키이우 시내를 겨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최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의 친러시아 반군 지역인 트라스니스트리아가 55세 이하 성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병력 모집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해당하는 누구나 지원하면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고 식사와 피복, 매달 우리 돈 22만 원 상당의 급여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무기 대여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공포하면 즉각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전황을 피해 거처를 옮겼던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을 조만간 수도 키이우로 옮기고 나토 신탁기금을 통해 5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SBS 장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도 함께 출렁이고 있습니다. 더 길게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영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상을 넘어 장기화하면서 세계의 공급망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농산물,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이게 폭등을 한 이유는 수급의 언밸런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이번 전쟁으로 30년간 계속되어 온 세계화가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화의 종언,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탈냉전 이후에 있었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인 다시 신냉전 비슷하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화 시대의 자유무역 질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미 균열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 대립의 가장 큰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에요.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첨단 산업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동맹국들과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탈냉전 시대를 끝내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냉전 30년의 종언이다. 단일 패권을 가지고 있던 초강대국인 미국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군사적인 도전. 이건 아마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은 패권 전쟁의 성격을 시사합니다. Многие у нас убеждены, что реально позиция Украины определяет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Лондоне и других западных столицах. We want to see Russia weakened to the degree that it can't do the kinds of things that it has done in invading Ukraine. 향후 러시아 중국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과 민주주의 연대 간의 어떤 대결 구도는 상당 부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새로운 상황은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안보는 미국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국 같은 이런 이제 국가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SBS 김영환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이른바 적대 세력의 핵 위협과 같은 이 모든 위험한 시도들에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지난 25일 열병식을 지휘한 군 간부들을 당 중앙위 본부 청사로 불러 격려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비서는 또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한 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주민들이 한밤중에 냄비를 두드리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수도 베이징에서도 봉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밤 늦은 시각 상하이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식료품, 생필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로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2주 전 방역 당국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이어 또다시 상하이 시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도시 봉쇄가 한 달이 넘어가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봉쇄된 구역이 6곳으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마다 철제 펜스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줄지 않자 방역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건데 시내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베이징도 상하이처럼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设局12个区，截至目前，全市共有高风险地区5个，共有中风险地区19个。 중국은 여러 도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 중국과 북한의 접경 도시인 단둥까지 봉쇄되면서 북중 화물열차도 운행 재개 103일 만에 다시 멈춰섰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커지는 시민들의 불만까지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가양담배 판매 금지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각적주의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라팔마시가 내일 제1회 다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정부는 오전 10시 반 워커 스트리트의 휴스턴에서 라팔마 애비뉴 구간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센트럴파크에서 다양한 놀이기구와 뮤지컬, 댄스 등 각종 공연, 예술품 전시 등이 열릴 예정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3선에 도전하는 마이크 헤스트린 리버사이드 검찰총장이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헤스트린 총장은 지난 8년 동안 검찰총장에 재직하면서 범죄 조직과 강도, 인신매매 조직에 맞서 범죄자들을 체포했으며 청소년 범죄 전담 부서를 만들고 마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7일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을 경우 당선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1월 결선 투표에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맨솔 담배와 각종 향이 첨가된 가양담배 판매 금지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해 4월 맨솔 담배와 가양 시가류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지로 인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5월 12일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제1차 한국 역사문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리버사이드 대학의 장태한 교수와 내셔널 루이스대의 고은경 교수, 여지원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이 참여해 한인 역사 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월 하와이 준의 호텔 객실 요금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3월 호텔 1일 평균 요금은 284달러로 지난 2021년 3월 122달러보다 123%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4분의 1분기 객실당 수익과 1일 평균 요금은 전국에서 1위에 올랐으며 점유율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두 축 가운데 우선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4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열리는 본회의여서 개의 뒤 곧바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이미 과반인 171석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합의안에 따른 관련 입법과 후속 조치를 꿋꿋이 추진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뒤엔 나머지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반대 피켓 시위와 함께 다시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은 절차와 내용, 목적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민주당은 소위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다시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 방침이어서 2차 필리버스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정에 자동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역시 곧바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민주당은 이 검찰 직접 수사 폐지 후 그 역할을 대신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래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둔 민주당. 속전속결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됐으니 논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대신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해당 조항을 수정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좌우할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생떼라고 일축한 데다 국민투표법은 2018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남탓 생떼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있는데 국민투표법에는 아직도 투표권이 만 19세부터로 돼 있는 등 연령 문제도 남아있어 실제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한국의 집값 드디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깎아줄 거라고 믿고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치동 목동과 함께 이른바 3대 학원가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동시에 매수세도 뚝 끊겼습니다. 워낙 안 됐었어요. 매매들이 그냥 없었어요. 매수자가 없는 거지. 롯데우성 전용 115제곱미터는 넉 달 만에 1억 8천만 원, 같은 크기의 인근 청구 아파트도 7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중계주공 5단지 45제곱미터도 8천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로 나가면 하락폭은 더 큽니다. 화성 동탄의 이 아파트는 반년 만에 2억 2천만 원, 같은 크기의 근처 아파트는 3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풀어주겠다고 공언하자 다주택자들이 외곽에 있는 집부터 내놓은 걸로 풀이됩니다. 최고가를 비교해 보면 한 33평대는 뭐 한 2억에서 3억까지도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유세 문제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양도세는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다음 달 안에 잔금을 치르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는 물론 종부세와 재산세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매물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외곽 지역 집값은 떨어지고 다주택자들이 붙잡고 있는 강남 집값은 유지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한국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직원의 친동생도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그젯밤 9시 반쯤 우리은행 회사 돈 횡령 혐의를 받는 전모 차장의 친동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27일 체포한 전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범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614억 가운데 일부는 파생 상품,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했는데 모두 손실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투자했다는 동생 사업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 채권 인수 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여억 원을 사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횡령액 가운데 500여억 원은 자신이, 100억 원가량은 동생이 썼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횡령금 614억 중 321억은 수표로 293억은 본인 계좌로 옮기는 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렇게 빼돌린 돈을 현물화해 분산하거나 숨겨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친동생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했던 우리은행 본사 기업개선부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 발생 기간 우리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 회계법인을 대상으로도 감리 착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사.19를 기념하는 사진전과 작품 전시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아이들 또는 손주와 함께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